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쓰기의 수준을 먼저 한번 정리를 해보시고, 만약에 학교에서 보는 능동적인 독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능동적인 독서를 많이 한 사람들은 영어 인풋이 충분히 주어지게 되면 저절로 이게 글쓰기로도 나옵니다. 오늘은 영어 쓰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쓰기를 잘하는 아이, 어떤 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학교 시험에서 점수를 잘 받는 아이가 떠오르신다면 사고력을 키우는 글쓰기하고는 다른 그런 이야기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혹은 수행평가를 잘 보는 아이? 근데 학교에서 자기 생각을 정리해서 표현하는 그런 것이 메인이 되는 그런 글쓰기는 학교에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평가한다라는 것 자체가 모순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우리 학교 교육을 생각해 보았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글쓰기라는 것은 보통 이렇게 많은 학원에서도 강조하고 저도 또 많이 얘기를 했던 생각의 흐름을 구조화해서 잘 전달하는 형태의 에세이와는 다르다라는 것을 정리해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쓰기 연습을 시킨다라고 하시면 가장 초보 부모님들께서는 일단은 알파벳 철자를 떠올리시기가 쉬우세요. 그래서 스펠링을 막 연습을 시키시고 단어를 익힌다라는 것 자체도 일단 뭐 쓰기를 염두에 두시고 아마도 그런 활동들을 시키시는 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마셔야 할 것이 처음에 언어를 습득할 때 제가 자주 강조해 드리는 이제 듣기 인풋량을 키워줘야 하는 기본적인 듣기 이해력을 키우는 것과 영어 스펠링을 막 암기하는 것과는 관련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관련성이 큰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쓰기를 한번 시켜야 되겠다라고 생각해 보신다면 여러분들이 부모님으로서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생각해 보셨을 때 먼저 한번 어떤 종류의 쓰기를 시키고 싶으신지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실 필요가 있으세요. 나는 그냥 학교에서 하는 그런 시험이라든지 수행평가 이런 거 좀 잘 보면은 나는 쓰기를 잘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시면 굳이 미국의 학교의 입학 시험에나 나올 법한 그런 에세이의 수준까지는 도달하지 않으셔도 괜찮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 입시에 이런 종류의 에세이 능력을 보는 것도 거의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뭐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러면 국내 입시를 치르는다라는 목표를 갖고 있는 친구들에게는 현재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쓰기 정도만 해도 큰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계속해서 우리나라의 영어 쓰기 교육이 조금 세계화 시대에 발맞추어 다른 나라에서처럼 진짜 글쓰기 능력을 좀 이제는 가르치고 평가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어떤 요구들은 지속적으로 있어 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하는 마음으로 조금 더 생각 쓰기의 단계까지 우리 아이가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런 분들이 또 이 모국어 습득 방식의 영어 교육을 하고 계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자면 일단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쓰기의 수준을 먼저 한번 정리를 해보시고 만약에 학교에서 보는 시험에 나오는 쓰기 정도다라고 하면은 교과서를 잘 아이가 스스로 학습하는 태도라든지 평소에 연습하는 그 연습량을 가지고 또 충분히 커버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요. 강남권이 아니면 뭐 심화된 학군지가 아니라면 그렇게 높은 수준의 쓰기 실력을 요구하는 곳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은 각 학교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평균적으로 측정하는 게 있다면 학교 교과서에서 중점적으로 가르치시는 어떤 문장의 구조나 패턴, 뭐 문법 요소 같은 것들을 평소에 잘 공부하고 학습하는 그 태도가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모국어 습득 방식의 영어 교육에서 정말 바라고 우리가 희망하는 그런 글쓰기 능력이란 것은 무엇일까요? 결국에는 뭔가 생각이 있는 아이가 그 생각을 잘 표현하는 글쓰기라고 아마도 많이들 유추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으세요. 왜냐하면 그 글쓴이의 생각을 묻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존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평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현재 한국 교육에서 보지 않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글쓴이의 생각을 유추하는 것이라든지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까지는 보통 많이 연습을 하는데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것은 학교에서 많이 가르치시지를 않고 있는 것이 또 현실이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우연히 어떤 부부 예능 프로그램 같은 거를 보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자기 개발에 엄청 열중하는 어떤 남편이 아내에게 그것을 강요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이제 부부 갈등을 다루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어요. 근데 너무 재미있게 느꼈던 것이 그 자기 개발을 굉장히 강조하시는 그분의 그 영어 공부에 대한 게 되게 인상 깊었거든요. 그분이 새벽마다 일어나셔서 영어 학습을 하세요. 근데 그 칠판에다가 잔뜩 영어 단어와 한글 뜻을 1대1로 매칭을 시키면서 우리가 예전에 공부했던 방식으로 뭐 3번씩 5번씩 막 베껴쓰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철자를. 근데 그분이 조금 그 영어 공부에 대한 어떤 메타인지력이 있으시면 이 활동을 왜 하는 건지에 대한 생각을 정리해 보시면 참 좋을 텐데 이렇게 그냥 영어 단어를 달달달 외우는 것이 실제 무엇을 위한 영어 교육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분이 목표로 하는 영어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철자 연습을 하는 것이 쓰기를 꼭 위한 것이다 라고 하면은 그렇게 단어 학습만 해서는 절대로 쓰기를 할 수가 없죠. 제가 늘 말씀드리다시피 모국어 습득 방식으로 꾸준한 어떤 그 책이라든지 영상이라든지 실제 언어의 인풋이 계속 같이 하면서 같이 가면서 그런 활동들이 약간 좀 첨가되는 거라면 모르겠는데 그것이 그 새벽 영어 공부의 전부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영어 교육, 그동안의 영어 교육의 이제 그 모순된 모습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본적으로 원어민들과 뭔가 티키타카가 되고 서로 이렇게 자유롭게 생각을 표현하면서 그게 이제 글쓰기로 가는 그런 지향점을 갖고 계시다고 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늘 말씀드리듯이 언어의 지속적인 인풋이 있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것이 무슨 뭐 영화든 넌픽션 영상이든 혹은 활자로 된 책이든 꾸준히 삶 속에서 지속이 되어지면서 쓰기는 따로 연습을 하는 게 좋겠죠. 이거는 마치 우리말로 쓰기 연습하는 거랑 거의 저는 같은 프로세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말 글쓰기를 잘하려면 평소에 프랙티스를 어떻게 하나요? 보통 일기 쓰기를 시킨다든지 아니면은 생각 쓰기. 제가 늘 이제 우리말 교육도 많이 강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을 하다 보면 자기 생각이 조금 발전을 하게 돼요. 이제 살붙이기가 되는 거죠. 근데 그게 그냥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항상 부모님이 적절한 질문을 좀 유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뭐 예를 들면 Little Red Riding Hood라는 영어 동화책을 읽었다고 하면 거기에 나오는 늑대가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이런 늑대 같은 사람들이 진짜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해본다든지 아니면 어떻게 하면은 기지를 발휘해서 이런 어떤 늑대의 속임수를 이길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좀 질문을 하시다 보면은 아이들이 그것에 대해서 답을 좀 탐구하는 그 과정에서 생각이 자라게 되고 그것이 이제 말로 하면은 말하기 연습이 되는 거고 글로 쓰면은 글쓰기 연습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부모님들이 너무 활자라든지 문법에 너무 연연을 하시게 되면 정작 중요한 생각 키우기에 대한 기회를 아이들이 많이 갖기가 힘들다. 왜냐면은 철자 막 고치는데 부모님들이 이미 막 아이를 혼내시기도 하시고 많은 에너지를 쓰시게 되면 그 이후에 질문과 대답하는 활동을 할 에너지가 많이 좀 소진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미 영어 공부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부모님이 자꾸 또 질문을 하면은 아이들은 또 이중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 될 수가 있잖아요. 물론 이게 스무스하게 잘 가는 것도 부모님의 어떤 밀당의 기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어쨌거나 너무 이렇게 정확성에 너무 몰입하는 식의 그런 공부 시간이 너무 많다.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게 너무 많으면 이게 좀 생각 확장까지 가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뭐 항상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렇게 자유로운 생각 쓰기 활동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기반이 되는 것은 그래서 우리말 독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영어책을 많이 읽는 것도 이 우리말 독서의 연장성상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말 독서가 잘 되는 친구라면 평소에 이제 인풋이 꾸준하게 주어지면 이제 챕터북이나 소설로 그냥 집중 듣기라고 하죠. 들으면서 눈이 따라가는 읽기도 어느 정도 가능하게 되는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우리말로 책을 읽을 때에도 너무 말하는 어떤 작가라든지 글쓴이의 생각에만 그냥 쫓아가는 독서라기보다는 이런 부분에서의 나의 생각은 이런데 라고 해서 그 글쓴이와 나의 어떤 생각의 차이라든지 아니면 뭐 자기 주장이랄 것이 없는 또 나이가 우리 아이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좀 질문을 하는 형태로 이런 부분은 왜 이렇게 됐을까? 네, 왜 세상에는 늑대라는 존재가 있는 것일까? 이렇게 스스로 질문하는 그 기록을 남겨놓아도 그것도 정말 좋은 글쓰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질문거리들을 잘 생각을 남겨놓는다면 그것이 이제 좀 능동적인 독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능동적인 독서를 많이 한 사람들은 영어 인풋이 충분히 주어지게 되면 저절로 이게 글쓰기로도 나옵니다. 다만 정확성에 대한 교육은 우리가 중고등 시절에 무수히 많이 할 것이기 때문에 이 초등학교 시절에는 그리고 시험에 압박이 없는 중학교 1학년, 뭐 2학년 정도까지는 이런 종류의 글쓰기를 꾸준히 계속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구체적으로 그러면은 글쓰기 연습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기본적인 문장 패턴을 저도 아이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좀 거꾸로 돼가지고 문법을 먼저 배우고 나서 뭐 읽기를 한다든지 듣기를 하게 되면은 그 법칙의 어떤 프레임 안에서만 이렇게 보게 되기 때문에 좀 더 폭넓은 문장의 베리에이션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문법을 배우지 않았어도 글을 쓰는 게 그리고 말을 하는 게 가능합니다. 다양한 많은 후기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기도 했지만 제 아이뿐만이 아니라 그게 왜 가능한 것이냐면 당연히 우리도 우리말이 주어, 목적어, 동사 이런 형태잖아요. 영어랑 좀 달라서 순서가. 근데 이런 순서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가지고 아이들이 말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순서를 막 문장 패턴을 미리 막 달달 암기해서 우리말로 글쓰기를 하는 것은 아니듯이 충분한 인풋이 주어지는 그런 환경에 있는 친구들은 어느 정도 글쓰기가 가능합니다. 그럴 때 좀 문장의 뼈대 정도를 잡아주는 것은 이제 부모님들도 뭐 여러 가지 시중에 교재나 학습서가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근데 이것을 너무 중점적으로 아직 시험 보는 평가가 아주 중요한 시기도 아닌데 너무 이것을 너무 몰입하는 게 문제일 뿐이지 가볍게 매일 뭐 문장 간단한 기본 틀 패턴을 연습을 하면서 거기에 조금 더 수식어라고 하죠. 양념을 하는 그런 수식어를 넣는 연습을 하면 어느 정도 문장에 대한 실력을 키울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I get up. 내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나는 일찍 일어납니다. 일찍이라는 말, early, 뭐 in the morning. 그래서 아침에 라든지 언제 나는 슬픈가요? I am very sad when my mom scolds me. 엄마가 나를 막 혼냈을 때 슬프다라든지 I feel very sad when my friends don't play with me. 친구들이 나랑 놀아주지 않아서 슬프다라든지 뭐 이런 조금 문장에 꾸며주는 종속절의 역할을 하는 그런 when절 같은 것들도 아이들이 이것을 뭔가 문법 용어를 배우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문장을 많이 경험한 친구들은 이게 그냥 연습이 생각보다 쉽게 될 수가 있습니다. 듣기 경험치가 많은 친구들을 제가 볼 때 많이 느끼는 건데 가르쳐주지 않았어도 이런 어떤 문장의 패턴들이 익혀 있는 친구들은 이런 거를 조금만 이렇게 물꼬를 좀 틔워주는 역할을 하면 저도 지금 현재 수업을 할 때 이런 문장들을 이렇게 채워보는 연습을 좀 시키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좀 연습을 꾸준히 해간다면 어느 정도의 글쓰기는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러면 수정은 어떻게 해주나요? 이게 수정에 너무 연연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굳이 이 중에서 한두 가지 수정을 해주고 싶으시다면 요즘에는 너무나 수정을 해주는 기능을 장착한 AI도 너무나 많이 발달을 했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수정이 어려워서 글쓰기 지도가 어렵다라는 생각은 갖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의 생각이 중요한 거라면 뭐 누군가가 가르쳐서 이런 순서대로 꼭 써야 돼 이게 아니라 아이의 고유한 생각을 표현하는 법을 연습시키는 거라면 이것은 누구나 여러분들도 아이에게 그냥 평소에 일기 쓰기 연습하면서 우리말 글쓰기 능력을 키우듯이 영어도 가능하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내가 아이에게 글쓰기 연습을 시키고 싶은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
그리고 내가 원하는, 아이에게 원하는 수준의 글쓰기가 어느 정도까지를 생각하시는 건지 아이의 교과를 보면서 한번 어느 정도 가늠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고요. 정말 세계화의 시대에 실제로 원어민들과 일을 하게 될 가능성도 이 아이들로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조금 더 폭넓은 생각 표현 능력까지 키워주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게 학교 진도와 상관없이 평소에 우리말의 글쓰기 능력을 키워줌으로써 아이들의 쓰기 실력을 높여주는 것처럼 영어도 그런 식으로 쓰기 연습을 시켜주시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으로 좀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그러면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 가지고 돌아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칠게요. 감사합니다.